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로만을 끝내는 프리미어의 작가이자 현재 1000명 이상을 가르쳐온 강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 미디어 쪽 회사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는 엔잡러 곰티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채널 이름은 곰티처 앤 쿵TV여서 우리 쿵이는 제가 다음 레벨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책을 사고 학습 자료실에 있는 영상에서 영상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어 새로운 강의가 나왔네 하고 뭐지? 하고 눌러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눌러본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초급자 혹은 입문자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제가 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따라서 보여주는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차례로 연습해 보시면서요, 하나 영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은요, 18페이지에 있는 여기 집밥 박제자의 영상을 이용해서 요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르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속도, BGM이랑 로고 넣기, 자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내보내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 편집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영상이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뭐야, 영상 편집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프리미어를 하기 위한 어떠한 작업 파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새 문서, 새 폴더, 새 PPT 이런 것처럼 하나의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더라면 옆에 최근에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젝트 열기를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처음 할 거니까 새 프로젝트를 클릭할게요. 자, 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바로 찾아보기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저장 위치를 먼저 정하게 돼요. 한글 문서나 워드 이런 P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저장 위치를 설정하고요. 나중에 15분마다 한 번씩 오토세이브라는 폴더에 새롭게 저장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꺼졌더라도 오토세이브라는 폴더를 이용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아보기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고요. 폴더 선택을 누른 후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원하는 이름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밑에 있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따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바꾸실 필요 없이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시퀀스입니다. 시퀀스는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치북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판때기, 어떤 스케치북 판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만큼 시퀀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시퀀스에 들어져 있는 사용 가능한 사전 설정에는 카메라의 종류에 따른 시퀀스를 어도비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실습 영상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습 영상에 맞는 파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나 미러리스, DSLR 시리즈를 이용하면 주로 5번째 줄에 있는 디지털 SLR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화질은 뭐가 제일 좋죠? 그렇죠. 1080, 1080p가 가장 좋죠. 그래서 1080을 열게 되면은 옆에 24, 25, 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이거는 한 개로 흘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레임, 즉 FPX라고 하는데요. 24장의 사진이 모여서 1초가 되는 거예요. 즉 1초에 30장의 사진이 모여서 1초가 되는 거. 사진이 여러 장이 있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화랑 드라마를 제작할 때 쓰고요.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핸드폰에 들어가져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에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SLR
1080p 30프레임으로 하고요. 나중에 고프로나 캠코더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전 설정에서 클릭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시퀀스에서 우리가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설명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종이라면 거기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무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요거는 내 창고, 가방, 저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편집하기 위한 모든 파일들을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파일 클릭하시고요. 저기 위에 파일, 편집, 클립, 시퀀스 적혀 있는 거를 메뉴바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가져오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영상들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음악, 혹은 PNG, JPG 이런 거 상관없이 편집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은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선택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는 많은 효과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패널들이 산다고 하는데 룸메이트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다른 미디어 브라우저나 클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돼버려서 선생님 프로젝트가 안 보여요. 선생님 그 창고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프로젝트를 다시 눌러주시면은 내가 이전에 가져왔던 영상 파일이나 다른 파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V123과 A123의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서요. 옆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V1과 A1 둘 다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면 영상에 있는 이미지나 영상에 있는 사운드를 같이 편집하기 때문에 두 덩어리로 나눠져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잡고 드래그해서 A1, A2 여기다가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진 같은 거를 넣게 되면은 비디오 2, 비디오 3 이런 식으로 비디오 트랙에다가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을 때는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사진을 우리가 끝에다 넣었으니까 Shift 5, 아웃의 약자인 5를 한번 Shift 5를 눌러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사진이 지금 어떻죠? 사진이 영상보다 작게 들어갔어요. 자, 이럴 때는 사진을 시퀀스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사진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시퀀스 크기로 비율 조정을 클릭해 주시면은 딱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시퀀스 01 위에 어떠한 모니터가 새로 생겼죠. 그거의 이름은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파란 색깔로도 되어 있고요. 흰 색깔로도 되어 있죠. 파란 색깔 시간대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의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을 우리가 보면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흰 색깔 같은 경우에는 러닝 타임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내가 몇 분대, 몇 초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냐? 파란 색깔 재생막대바라고 하는데 저렇게 길쭉한 막대기 보이시죠? 저 막대기에 머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컷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막대기를 움직여서 재생했고요. 여기를 자릅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K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영상이 어떻게 됐어요? 두 동강이 났죠? 그 다음 또 다시 재생하다가 2분대 돼서 여기를 잘라줍시다라는 글자가 없어질 때 다시 한번 뭐를 누를까요? 컨트롤 K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세 등분이 났죠? 그래서 그 등분대를 클릭하시고 딜리트 혹은 뒤로 가기인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영상의 하나의 조각이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마에 이제 칼로 뭔가를 썬 다음에 그걸 없앴을 때 뒤에 있던 친구들이 우와 우리 앞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도 검정 색깔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색깔 화면을 클릭한 후에 똑같이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하면 뒤에 있던 조각들이 자동으로 앞으로 당겨서 탁 하고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잡고 앞으로 당길 때 앞 조각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겹쳐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겹쳐진 부분만큼을 쓰지 못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시거나 앞으로 당겼을 때 흰 색깔 삼각형 보이시죠? 이 흰 색깔 삼각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빈 공간을 2번 클릭하게 되면 또다시 파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파일을 우리가 오디오 1에다가 넣을지 2에다가 넣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영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칼 써는 소리가 들리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음악 파일을 이렇게 A1에 겹쳐지게 되면은 그 칼 써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음악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 중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쳐지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A1, A2가 있으면 A2에다가 밑에다가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 2, 3의 순서는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트랙이 있든 간에 시간대가 같으면 동시에 재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칼 써는 소리와 함께 똑같이 음악이 같이 들리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 시퀀스 01이 있는 이 타임라인 패널이 내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에서 우리는 음악의 소리가 너무 크면 소리를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소리를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약간 드라이브 모양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모든 트랙 확장을 눌러주시면요. 조금 했던 그런 이제 길쭉한 라인이 갑자기 크게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넓어진 거를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 파일로 가야 되니까요. 단축키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 가운데 있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음악 파일이 보이도록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음악 파일 지금 보시면요. 흰 색깔의 선이 그어져 있죠. 이 흰 색깔의 선을 잡고 위로 올리게 되면 플러스가 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고요. 아래로 내리면요. 마이너스가 되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음악은 우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파형이 2개가 있죠. L이랑 R이 적혀져 있네요. 이 L은 왼쪽 귀고 R은 오른쪽 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2개가 있으니까 파형도 이제 2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흰 색깔의 긴 라인에 요걸 잡고 위로 올리면은 소리가 둘 다 커지고요. 내리면은 소리가 둘 다 작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속도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속도를 조정할 구간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배웠죠? 자르기? 컨트롤 K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2분 14초대를 맞춰서 잘라보도록 하고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 속도 지속 시간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우리는 속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지금 100%라고 되어져 있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200, 300으로 하시면 되고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으면 80, 50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속도를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3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시간이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속도를 조절하니까요. 빈 공간이 생기고 클립의 조각이 작아진 거 보이죠? 우리가 지금 자른 조각들을 클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클립이 지금 작아진 상태고 클립이 작아졌다는 건 속도가 빨라져서 시간대가 짧아진 거죠. 자, 이번에는 한번 속도를 느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속도 지속 시간에 들어가시면 속도가 지금 300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속도를 100보다 밑에 있는 50으로 바꿨고요. 확인을 누를게요.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중간에 잘렸죠. 지금 우리가 속도를 그냥 50으로 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속도 50으로 하되 잔물결 편집 후행 클립 이동 있죠? 이거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50%가 되었습니다 라고 글자가 적혀지면서 길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립의 길이를 늘어나게 하거나 줄이게 하거나 중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때면 앞뒤로 클립들이 있다. 앞뒤로 다른 조각들이 있다. 그럼 무조건 뭘 누른다? 잔물결 편집 후 후행 클립 이동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모든 트랙 최소화를 해서 트랙을 좀 작게 해보고요. 다음에 로고를 잡고 비디오 2에다가 넣어볼게요. 만약에 자막이나 로고 같은 것보다 영상이 더 위에 있을 경우에는 로고를 가려요. 그래서 로고는 무조건 어디다가 들어가야 된다? 영상보다 위에다가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V1이 영상이면 V2는 로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로고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자른 조각 클립들 있죠? 그 클립마다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하는 거를 효과 컨트롤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클립마다 각각의 효과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요. 효과 컨트롤에 동작이라는 적혀 있고요. 왼쪽 화살표를 열어주면 위치 비율 조정 회전이라고 나옵니다. 자, 동작 이름을 클릭하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 우리의 작업 모니터에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선이 생기고 하얀 색깔 점이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점을 잡고 바깥쪽으로 꺼내면 커지고요. 안쪽으로 향하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꼭 프로그램 모니터를 이용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효과 컨트롤에 있는 동작을 이용해서도 비율을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균일 비율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균일 비율 체크를 풀어주시면은 홀쭉하게 그리고 빡빡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음악을 타임라인 패널, 즉 시퀀스가 있는 공간에서 크게 하고 작게 했었죠. 마찬가지로 효과 컨트롤에서도 볼륨의 레벨을 열어주셔서요. 동그라미를 잡고 오른쪽인 플러스 숫자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요. 마이너스 숫자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고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서요. 영상 끝까지 로고가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로고의 이미지에 클립의 끝부분을 갖다 대면 빨간 색깔 막대기가 나옵니다. 그걸 잡고 쭉 당기니까 흰 색깔의 어떠한 게이지가 쭈르륵 차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클립의 길이를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르기 방법을 컨트롤 K를 이용한 방법과 그리고 사진의 끝부분을 잡고 길게 당기거나 짧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을 적어볼 텐데요. 5초대로 우리가 막대기를 옮겼고요. 다음에 도구 패널 있죠? 여기서 T라고 적혀져 있는 문자 도구를 클릭해서 자막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 도구를 클릭한 후에 프로그램 모니터, 작업용 모니터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마우스 클릭을 한번 꾹 해주시면 그래픽이라는 게 타임라인 패널인 시퀀스에 쓰면서 빨간 색깔의 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홍고추, 청고추, 청양고추를 3대 3대 1의 비율로 준비해 봅니다. 그거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도구는 바로 선택 도구입니다. 자, 선택 도구는요. 도구 패널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선택 도구인데요.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후에 모니터에 있던 글자를 가지고 옮겨주시면 됩니다. 폰트나 다른 거를 바꾸고 싶으면은 효과 컨트롤에 텍스트,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열어주셔서 소스 텍스트 밑에서 우리는 위치랑 비율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와 그리고 길게 한 문장으로 썼던 거를 두 문장으로 나눠보고요. 폰트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폰트 창을 열어주시면은 서체견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서체견본에서만 한글 파일이 지원이 가능해요. 영어로 샘플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은 아쉽게도 한글이 지원이 안 돼서 네모네모라고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럼 글자를 치다가 선생님 저는 왜 네모네모가 나와요? 이러면은 폰트를 서체견본이 지원되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눔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볼드체로 우리는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와 그리고 크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하는 글자에만 우리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홍고추, 청고추, 청양고추의 글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해서 7 옆에 있는 상자, 흰 색깔처럼 생긴 상자 있죠? 그 흰색을 눌러주시면 색상 피커가 뜨면서 원하는 색깔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거에 색깔을 따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니까요. 우리는 초록 색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 색깔로 바꿨으면은 이번엔 테두리 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7 밑에 있는 선 있죠? 선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색깔을 검정 색깔로 바꿔볼게요. 처음에는 1.0이라서 티가 잘 안 날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사이즈를 업해서
검정 색깔 테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를 움직일 때마다 뭔가 빨간 색깔 선이 떴죠? 그게 여기 도구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그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걸 안 걸어주시면은 움직여도 빨간 색깔의 선이 뜨지 않는데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스냅을 이용하면은 정 가운데나 왼쪽에서의 가운데나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어서 빠르게 정렬이 가능하니까요.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스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을 만들었으니까요. mp4 파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들어가냐? 메뉴바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내보내기 그리고 미디어를 눌러주게요. 기억해야 될 거 형식, 사전 설정, 출력 이름입니다. 형식을 클릭하시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AVI, MOV, WMB, MP4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통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는 요 MP4가 H.264라는 비디오 코덱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MP4라고는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H.264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전 설정을 열어보시면은 어도비도 잘 알아요. 어떤 플랫폼에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올리는지. 그래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뭐 트위터, 비메오, 유튜브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으니까 올리고자 하는 플랫폼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고화질로 보관하고 있을래요 하시면은 하이 퀄리티, 저는 핸드폰으로 볼래요 하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이름의 옆에 파란 색깔로 시퀀스 01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서 저장 위치와 그리고 이름도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시면요. 맨 밑에 예상 파일 크기라고 원하는 만큼 용량이 정해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보내기라고 글자가 적혀져 있네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인코딩 중 이러면서 시간이 뜨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면은 내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내보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완성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노트북에 가져가셔서 프리미어를 여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돼요. 내보내기를 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프리미어를 저장하는 방법은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자동 저장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꼭 닫기 전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는 레벨 1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영상을 내가 하나 만들었다는 거에 조금 신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뿌듯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쉽다 아니면 조금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다시 되돌리기 해서 차근차근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는 자기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기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실습 파일을 가지고 레벨 2도 한번 연습해 본다면 그렇게 영상 편집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레벨 1 영상을 보시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저는 이거 하다가 갑자기 뭔가 버벅거리거나 하는 것들은 이렇게 댓글 안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벨 1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조금 더 새롭고 재미있는 예능 자막이 들어있는 내용으로 레벨 2도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